자, 231페이지 도면을 그리기 위해서는 사실 가장 처음에 하셨으면 하는 거는 뭐냐면 ST예요. 혹시 ST가 뭔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바로 글꼴에 관한 부분이죠. 그래서 내가 여기 한글을 써야 되다 보니까 이제 보통 이 스탠다드는 제 기준으로 하자면 웬만하면은 SHX 폰트를 그대로 좀 써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로만 S와 여기 WHTXT 있잖아요. 이걸 적용을 해주시고 새로 만들기를 통해서 굴림 같은 거 하나를 만들어 주시거나 아니면 뭐 누구 말대로 도둠을 많이 쓰거나 고딕을 많이 쓴다면 고딕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대신 굴림을 바꾸고 싶으면 여기 큰 글꼴 사용을 해제해야 바꿀 수가 있습니다. 큰 글꼴 걸린 상태에서는 작업이 불가능하니까 이렇게 해서 적용 닫기를 눌러주시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애매하면 그냥 스탠다드 자체를 굴림으로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복잡한 사항이 아니라 그냥 가볍게 하는 그런 의미니까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스타일을 하나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하셔야 되는 건 바로 도면층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 도면층은 우리가 분리를 해가면서 좀 쓰셔야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여기에 내가 나누어줬으면 하는 것들을 다 나누자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가장 먼저 쓰이는 건 중심선을 그리는 순서로 따지면 중심선을 가장 먼저 그리죠. 그리고 나서 벽이라는 것을 그려주게 되죠. 다만 이 벽은 벽이란 이름으로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어는 영어로 할 확률이 더 높습니다. 지금처럼 한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잘못됐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의외로 영문을 쓰거나 숫자를 쓰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자, 벽이라고 해주고, 그 다음에 우린 창이나 문은 갖다 쓸 거기 때문에 굳이 지금 중요한 건 아니고 건너뛰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들어가야 될 것은 해치가 들어갈 것 같은 느낌이 드시죠? 해치가 들어갈 것 같으니까 해치 넣고요. 그럼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 치수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문자도 들어가는 식으로 이렇게 레이어를 내가 분해를 할 수 있으면 분해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활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뭐가 있냐면은 은선이 조금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숨겨진 점선이 혹시 들어갈지 모르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레이어를 조금 나눠서 도면을 그렸으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의 색깔을 주거나 그것들은 여러분들이 정해져 있냐고 물어보면은 아니요 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쓰시는 사람마다 다 레이어가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중심선은 빨간색을 많이 주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벽선 같은 경우는 노란색이나 하얀색을 주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해치는 파란색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수는 또 마찬가지로 무슨 색을 줄지는 모르겠지만 녹색을 저는 많이 주는 편이고, 문자는 하늘색을 주는 편입니다. 은선은 이제 원래 하얀색을 주는 게 많은데 저 벽에다 하얀색을 줬으니까 여기 노란색으로 좀 줄겠습니다. 두 개 차이가 생기게. 같은 색깔을 주고 싶다면 그 경우에는 같은 선 두께나 활용도가 거의 비슷한 개념끼리는 같은 색을 줄 수 있으나, 그렇지 않으면 색깔을 좀 달리 주는 게 낫겠고요. 중심선 로드 해가지고 센터를 가져와 주시고 그 다음에 히든까지 선택해서 가져오신 다음에 중심은 센터 확인해 주시고 은선은 히든을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당장은 의미가 없습니다만 이걸 진짜 출력하러 가는 단계까지 들어서잖아요. 그러면 선 두께가 엄청나게 중요해지거든요. 그래서 벽을 나타내는 선은 0.5 정도로 굵은 선을 주고요. 벽이 나오니까 하나 안 한 게 생각나네. 여기다 놓고 하나 더 클릭해갖고 은선이란다. 인면이라고 하나 줄게요. 잘려진 벽을 그리는 선과 안 잘려지는 다른 거 나머지를 그리는 게 필요해서 이렇게 할 거고, 여기는 0.4로 조금 차이를 살짝 둘까 합니다. 그리고 문자하고 은선은 존재하는 것도 안 하는 것도 아니라서 0.35 정도를 주는 걸로 하고, 나머지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딱 가는 선 형태인 0.25나 0.35하고 큰 차이가 없어서 0.202로 주는 식으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중심선도 이렇게 줄까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다 아무리 선두께를 준다 해도 실제 화면상에 선두께가 나타났냐 그러면 안 나타나요. 나타나게 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모양 혹시 보이십니까? 없을 수도 있어요. 저는 없는데요. 없는 게 당연한 겁니다. 억지로 빼놓은 거라서. 자, 여기 이 모양 있잖아요. 이것은 여기 옆에 오른쪽 끝에 여기 사용자라고 있죠. 여기 세 개 사용자라고 있죠. 이 세 개를 눌러보면 목록이 나오는데, 여기에 선 가중치가 체크되어 있어야 나오지, 선 가중치가 체크되어 있지 않으면 안 나옵니다.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얘가 안 나올 수는 있고요. 어쨌든 여기를 지금 이거 지금 적용을 한다면 선이 두껍다 가는다 정도는 나오는데, 문제는 이게 어떤 건 더 두껍고 어떤 건 더 가늘고 이런 개념은 없어요. 그래서 안 쓰는 것보다 더 못해요. 그래서 캐드상에서 굳이 레이어를 만들면서 색깔을 주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선 두께로 화면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색깔로 구분해 주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알았죠? 자, 그래서 요거를 그려 보겠는데, 사각형을 해가지고 한 점을 찍은 다음에 전체 길이인 10,000, 6,800. 자, 치수들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10,6,800 주시고요. 위치는 여러분들이 뭐 여기다 놓고 하셔도 되는데, 저는 XY가 좀 부담스러워서 조금 옮기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옮겨놓고 할까 합니다. 이거는 어떻게든 상관없어요. 그냥 여러분들 알아서 할 일이니까. 어떤 분은 차라리 얘를 꺼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UCS라고 하는데, UCS ICON이라고 하면은, UCS ICON 엔터를 치면은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UCS 아이콘이라고 명령을 주면 켤지 끌지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데, 어떤 분들은 끄고 해버린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냥 놔두고 하는 편이긴 한데, 걸리적거리니까 좀 옆으로 객체 자체를 옮깁니다. 얘를 옮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겉모양을 먼저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셨다시피 2900이 여기 아래에서 위로 한번 올라가죠. 오른쪽 보시면은, 도면 오른쪽 보시면 2900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1500이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이렇게 오게 되죠. 그래서 트림으로 선택해서 여기를 이렇게 잘라달라고 했고, 그 다음에 치수가 위에가 2000에 4000이죠. 지금 여기가 2000에 4000이죠. 치수가. 근데 아래 보시면 4000이죠. 아래는 4000이죠. 그래서 저는 옵셋을 2000을 줘가지고, 어차피 2000 나가고 2000 더 나가면 여기도 4000이 될 거고, 여기서 2000 더 나가면 여기에 4000이 되겠죠. 이렇게 맞춰놓고 2400인가요? 위에서 아래로 2400 이렇게 주신 다음에 트림으로 이렇게 세 개를 선택해서 여기 자르고 여기 자르고 여기 자르고 여기 자르는 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서 건 모양을 맞춰줍니다. 건 모양을 맞춰주고, 얘를 선택을 중심선으로 레이어를 바꿔달라고 했고, 중심선으로 바꾸되면 뭐가 문제냐면 선이 안 보여요. 왜냐하면 간격이 너무 좁아서 라고 했었죠. 확대를 이렇게 앞으로 시켜봐야 이런 느낌이 들죠. 간격이 너무 작다는 게 느낌이 확 들죠. 그러면 간격이 작을 때 쓰는 명령, 크거나 작을 때 쓰는 명령이 LTS죠. 한 20배 정도 줘야겠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가 1단계, 2단계가 되죠. 여기까지 됐으면 레이어를 벽으로 바꿔달라고 했어요. 나 이제 벽을 그릴 거라서 레이어를 벽으로 바꾸는 게 먼저 할 일. 그러니까 해놓고 바꿀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그려도 되니까. 그리고 폴리선이라는 명령을 쓸 겁니다. 폴리선이라는 명령을 쓸 거고, 폴리선을 가지고 여기를 따라서 이렇게 따라 그려줄 겁니다. 끝점을 따라서 겹치게 이런 식으로 따라 그려주고, 보통 마무리는 그냥 닫기로 해주시는 게 제일 편하긴 해요. 하시고, 자, 제가 이제 이쪽의 벽에 대한 얘기는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1.0B 공간 쌓기라고 했어요. 조적식으로 된 벽을 쌓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벽돌이 한 장 크기가 얼마였죠? 190에 90에 57이에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라고 했었냐면은,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겁니다. 내가 190에 90에 57짜리 이렇게 이게 벽돌 한 장이라고 제가 말을 했죠. 이게 벽돌 한 장이라고 말했고, 간단히 말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90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90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부분을 길이 쪽이라고 얘기하고 이 부분을 마구리 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보다 중요한 건 190이 1.0이라고 하고 90이 0.5라고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기억나시죠?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벽을 쌓을 때 쌓는 방법 중에 뭐라고 했냐면, 그냥 요 한 장이 계속 반복되는 형태로 벽을 쌓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쭉 쌓아지는 느낌이 되게, 이런 식으로 벽을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쌓아가는데, 그러니까 즉 이 한 줄이, 그쵸? 이 한 줄이 이런 식으로 이제 개념상 보면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한 두 장 지워버리면 되겠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벽돌이 쌓이는 느낌, 이렇게 쌓이는 느낌. 이게 이제 벽이 두께가 이렇게 얇게 나타나죠. 벽 두께가 얼마라고? 벽 두께가 90이죠. 90. 이렇게 쌓아진 거를 0.5B 쌓기라고 한단 말입니다. 알았죠? 근데 이거를 이제 두 장을 쌓거나, 뭐라 그랬냐면 이 두 장을 이렇게 쌓아주는데, 벽돌과 벽돌 사이는 기본적으로 뭐가 존재한다고? 줄눈이라는 부분이 존재하는데, 이 줄눈 이렇게 사이를 한 10mm 띄워주는데, 10mm 띄는 이유가 뭐라 그랬죠? 그렇죠. 시멘트 모르타르가 들어가니까 10mm를 줘. 그래서 90에 10mm에 90을 더하면 여기는 190이 되는 거죠. 190이 되는 거죠. 아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였어요? 190이었잖아요. 즉 이게 이제 정사각형에 가까워진다는 얘기겠죠. 정사각형이 되겠지만, 자, 우리가 벽돌을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이거를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쌓을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쌓아줘도 되고, 이게 이해 안 된다면 이렇게 쌓거나, 이걸 잡아서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쌓아주거나 해서, 자, 이런 느낌으로 이제 계속 쌓아도 되고, 아니면 두 개 했다가 하나 했다가 지그재그로 왔다 했다 되고.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딱 만들어진 벽을 뭐라고 한다고? 벽 두께가 얼마예요? 190이 되겠죠. 이게 뭐라고? 1.0B 쌓기라고 해. 알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뭐라고 했었냐면, 내 벽은 이렇게 쌓여진다 그랬어요. 내 벽은 이렇게 쌓여진다고 해. 내 벽이라는 거는 우리가 현재 도면에서 따지자면 여기를 얘기합니다. 지금 여기 제가 하얀색으로 봐봐. 둘렀던 여기 말고, 하얀색으로 둘린 건 외부고, 그걸 제외한 나머지 있죠. 여기가 내 벽입니다. 내 벽에는 단열재를 넣을 일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끝나는 거고, 190으로. 그래서 가운데 기준으로 양쪽으로 95, 95 옵셋을 해주면 된다 그랬고, 외벽, 그러니까 지금 방금 전에 우리가 따서 그렸던 이 선 있잖아요. 외부는 단열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단열을 해주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을 했는데, 사실 이거는 지금은 이제 거의 안 쓰겠지만, 이렇게 벽돌을 이렇게 하나 넣어가지고 이 사이를 아까보다 훨씬 더 벌려요. 벌려주는 거예요. 벌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두 개를 쌓아주고, 여기에다가
이런 느낌으로 벽돌 사이에다가, 이게 단열재예요. 단열재 스티로폼을 벽돌 사이에다 스티로폼을 넣어주는 이런 형태겠죠. 여기가 얼마라고? 90, 여기가 90 양쪽에. 그래서 합계가 1.0이 되겠죠. 여기 사이에다 저기 콘크리트를, 아니 모르타를 안 넣고요. 그래서 90 넣어주시고, 단열재는 두께가 그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옛날 방식으로 하면 50이라 그랬죠. 지금 100이 넘어간다 그랬고, 그래서 50을 한다면 90에 50에 90은 어떻게 된다고? 230이 되죠. 그리고 지금 중심선이 이렇게 온다고 보면, 중심선이 여기 가운데서 이렇게 튀어나온 식으로 된다 그러면, 우리는 이 중심선 기준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 25를 주고, 다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90을 주고, 이렇게 그려야 된다는 거죠. 반대편으로도 25를 주고, 이쪽으로도 90을 재는 식으로. 다만 지금 현재 이제 이거의 가운데는 어디라고? 여기라 그랬죠. 여기서 양쪽으로 이렇게 똑같이 가야 된다고. 이해되시죠? 무슨 뜻인지? 네, 다만 우리 이제 앞으로 그림을 그려야 될 것 중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쪽을 바깥쪽이라 한다면 안쪽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안쪽을 이렇게 해주면, 이때 이제 중심선의 위치가 사실은 여기가 아니라 이제 이쪽이 돼버리는 상황이 되긴 하는데, 어쨌든 190짜리가 있고 단열재를 주고 90짜리를 줬어요. 그러면 1.5B 공간 쌓기라고 표현해주고, 이거의 경우에는 안쪽으로 이렇게 95만큼 주고 바깥쪽으로 95만큼 주고, 그리고 단열재 이제 현재 50으로 시작했으니까 50을 주고 90을 주는 식으로, 이렇게 조금 좀 한쪽으로 쏠리는 그런 개념을 그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 공간 쌓기. 그러니까 얘를 빼면 어떻게 돼? 공간이 생겼잖아. 이 단열재 넣을 공간만큼을 빼고 이렇게 쌓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단열재를 집어 넣어준다고. 그래서 공간 쌓기라고 해. 이게 요거는 이제 없다고 생각하고, 이게 뭐라고? 1.5B 공간 쌓기. 얘는 아까 있었던 거는 이것만 두 개 있으니까 1.0B 공간 쌓기. 알았죠? 현재 여기에는 1.0B 공간 쌓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옵셋을 25를 주셔가지고 가운데서 이쪽으로 한번 다시 선택해서 안쪽으로 한번 하고 얘를 지우면 이 사이가 지금 얼마가 된다? 그렇죠. 25 보냈고 25 보냈으니까 50이 되겠죠. 현재 여기서 그냥 단열재 이 두께로 하자고. 다른 두께 있잖아요. 그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우선입니다. 우선. 알았죠? 자, 옵셋을 그리고 여기서 바깥에 이제 벽돌 0.5B짜리 90, 여기서 90 이렇게 해주는 거죠. 되셨을까요? 자, 안에는 다시 폴리선을 그려서, 자, 여기서 이렇게 선을 잡아주시고, 또 여기서 이렇게 여기까지만 먼저 잡아놓고, 안에는 아까 1.0이었죠. 그래서 그냥 요거 보자 그랬죠. 요거에 그러면은 190의 절반이니까 95 가면 되겠죠. 그래서 옵셋을 95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한 다음에 가운데 선들은 지워버리면 중심선이 다시 나타나겠죠. 겹쳐서 그렸으니까 이렇게 해달라 그랬고, 다시 폴리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그린 다음에 옵셋을 95 해주시고 지워주시고, 여기서 편집을 좀 해달라 그러는데, 편집을 하려면은 다 선택해야 되는데, 다 선택하게 되면 이 빨간색도 걸려버리면 선택하기 좀 애매해요. 이후의 일도 그렇고. 그래서 이 중심선의 레이어를 꺼주세요. 알았죠? 중심선의 레이어를 꺼주셔야, 이 빨간선 이렇게 딱 꺼주셔야, 오케이, 그쵸. 빨간선이 눈에 안 보여야 어떻게 되겠습니까? 작업이 수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선의 레이어를 꼭 꺼주세요. 그럼 빨간선이 안 보이죠. 제가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빨간선이 안 보이고 그러시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중심선의 레이어를 끈 거예요. 그래서 자르기에서 싹 선택한 다음에 엔터 쳐가지고 여기 구멍들을 이렇게 내달라는 얘기죠. 이렇게 사이드를 벽과 벽이 연결되게 이렇게 구멍들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종료하시면, 이게 이제 원래는 M9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냥 진행되는
3번 4번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알았죠? 그 다음 5, 6번에 해당되는 그 위치에 여기 잘라서 넣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을, 자, 창문이 들어갈 위치 여기 가운데서 이렇게 선을 직교로 살짝 빼달라고 그랬고, 다시 라인에서 여기서 이렇게 빼달라 했고, 이렇게 가운데서 창문이 놓을 위치들이죠. 벽의 가운데서 이렇게 뽑을 수 있어요. 저는 중간점이 안 잡히는데요. 그러면 뭐가 문제라 했냐면 여기를 이렇게 편집을 안 했으니까 중간점은 안 잡힐 수 있어요. 구멍을 뚫어야 선들이 각각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잡은 다음에, 자, 여기는 얼마 주자고 했었냐면 창문의 크기를 1800을 주자고 했거든요. 여기 위쪽은 1800을 주자고 했어요. 그래서 옵셋을 900을 양쪽으로 이렇게 해줘야 얼마가 됩니까? 1800이 되겠죠. 여긴 1800 하기로 했으니까 이 선을 양쪽으로 옵셋 900 주고요. 여기 그 김에 여기 아래도 1800을 줄 거예요. 그래서 양쪽으로 900, 900을 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와 여기는 창문의 크기를 1800으로 표시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1200 해가지고 옵셋을 1200 해갖고 여기다 한번 줄 건데, 여기가 이제 2400이 되니까 그런다고 했었죠. 2400을 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은 3000짜리를 할 예정입니다. 3000짜리를 할 거라서 옵셋을 1500으로 양쪽에 하나, 둘을 이렇게 줍니다. 여기는 이제 3000짜리 표시를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두 개는 1200짜리입니다. 그래서 옵셋을 600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잡았던 선들을 지워 주십시오. 있어봤자 의미가 없어서 지워버리시면 이렇게 모양이 되겠죠. 여기다 자르기를 해가지고 싹 선택해서 이렇게 나간 것들 다 잘라버리시고, 방금 선택했던 위치를 잡아가지고 구멍을 내달라고 했습니다. 잡아서 이렇게 구멍을 내주시거나 아니면 4번을 그냥 찍으면 돼요. 좀 버벅된다 그러면 차라리 4번 찍어주시고, 여유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쭉 잡아서 클릭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잘라 주셔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창문을 넣을 수 있는 구멍을 먼저 만들어 달라는 얘기죠. 이게 지금 5번 6번 하는 중이죠. 5번 6번 하는 중이고, 이렇게 위치를 잡아 달라 했고, 자, 방문은 여기는 나머지는 다 900 주는데 어디만 750이라고 했냐면 욕실 여기 문만 750을 달라고 했어요. 욕실 문만 750을 주시고 나머지 문들은 900짜리를 주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시작하는지 봤더니 없어요, 위치가. 그래서 그냥 여기 벽 끝에 여기 클릭하고 여기 클릭해서 선 하나를 그려줘요. 아까 뚫었던 부분 있잖아요. 뚫었던 부분을 선 하나 그려서 막아 주시고 옵셋을 750 하셔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하나 올려줍니다. 그래서 지금 아니겠지만 원래 이제 트림으로 이렇게 구멍을 뚫을 예정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설명하느라고 뚫었지만 나머지도 이제 그런 식으로, 자, 여기 끝에서 선 하나 빼주시고요, 여기 끝에서 선 하나 빼주시고 여기서 선 하나 빼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위치를 잡아주는데, 자, 문을 넣을 위치들을 잡는 거예요. 다만 현관은 여기 끝에서부터 나오거든요. 딱 봐도 느낌상에도 여기 끝에서부터 그 문이 나와 있는 게 보이시죠? 현관은 원래 1000짜리를 많이 주는데 여기는 그냥 막 집어넣고 연습이라 그냥 900짜리 줄 거예요, 옵셋을. 그래서 여기다 해 놓을 건데 여기도 900을 줘야지 싶은데, 잘 보시면은 이거는 여기 끝에가 아니라는 게 눈에 보이시죠? 도면에 보면, 도면 한번 봐보시면은 문이 딱 여기 끝에 달린 게 아니라 살짝 떨어져 있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문은 저 벽 끝에 붙지를 않으니까 살짝 떨어뜨리는데 100에서 200 정도 떨어뜨린다 그래요. 그래서 옵셋을 100 해가지고 여기서 이쪽으로 넣어가지고 처음에 있던 선 지워서 살짝 떨어뜨려 달라고 얘기를 했고요. 살짝 떨어뜨리려고 했고, 옵셋을 900 해가지고 이렇게 각각의 위치로 보내주신 다음에 트림으로 선택해가지고 이렇게 잘라서, 자, 900을 준 상태에서 이렇게 잘라서 편집을 좀 해달라 그랬고, 자, 이게 이제 6번 정도에 넘어오는 그런 개념이 되겠죠. 다만 제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한 가지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던 여기 안 했구나. 추가적으로 한 가지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던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여기까지 진행하실 때 이제 여기 부분들 있잖아요. 여기 끝에 부분들 요렇게 마무리 되는 게 아니라 옵셋을 100을 이런 식으로 안쪽에 넣어 가지고 트림해서 이렇게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이렇게 끝낼 수도 있고, 같은 재질이면 여기를 뚫어서 끝낼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 끝에들 이런 식으로 좀 해달라 그랬죠. 옵셋을 100을 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하나씩 다 위치마다 이렇게 넣어 주신 다음에 이렇게 100의 값을 자, 그래서 트림에서 다 선택해서 잘라주는데, 그 이제 먼저 할 게 다른 건 다 꺾어지는 게 가능한데 여기는 벽이 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멈춰버리기 때문에 꺾어지는 않을 거라서 그냥 목깎이로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정렬이 될 거고, 혹시 나오면 그냥 편집해서 여기 현관 옆에는 이렇게 해주시고 나머지는 트림으로 잘라 주십시오. 선택해 가지고 확대시켜서 이 끝에들을 이렇게 잘라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시면은 이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되겠죠. 그리고 종료를 해주고, 이게 1, 2, 3, 4, 5, 6까지의 개념이 되겠죠. 1, 2, 3, 4, 5, 6까지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창문이나 물을 넣어달라 그랬는데, 자, 한 가지를 드릴 말씀이 있어요. 어떤 거를 드릴 말씀이 있냐면, 이제 우리 그 파일 중에 건축 심벌 욕실 창호 평면이라고 있죠. 요 파일을 열어서 제가 뭐라 했냐면은, 우리는 1200짜리, 1800짜리, 2400짜리, 3000짜리가 필요하니까 이렇게 선택해서 컨트롤 C를 하셔가지고 요 도면으로 와서 컨트롤 V 해주시면 이렇게 갖고 들어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다시 그리는 게 아니라 건축 심벌 욕실 창호 평면이라는 이 파일에서 찾아오면 되고, 이건 아마 다운로드 안에 있으실 겁니다. 파일이 건축 심벌 욕실 창호라고 해서, 또 문은 여기 오른쪽에 여기 두 개를 이렇게 선택해 가지고 끝에 900과 700을 선택해서 컨트롤 C를 하시고 컨트롤 V 이렇게 넣어 주시면은 되겠죠. 자, 그래서 각각의 위치에다 놔주시는데 1200은 이렇게 갖고 오시고 복사해서 이쪽에 하나 갖고 와 주시라고 그랬고, 1800은 요렇게 하나 해주시고 요렇게 하나 하시면 되겠죠. 두 군데. 그 다음에 2400은 이쪽에다 하나 갖다 주시면 되고, 3000도 이쪽에다 이렇게 갖다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위치를 맞춰 넣어달라고 평행한 거는 별로 상관없지만 평행하지 않은 것들을 회전시키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자, 이동을 해서 선택을 해서 이 끝을 여기다 이렇게 붙여 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기억하시죠? 자, 그 다음에 요거를 그릴 때 있잖아요. 자, 얇은 쪽이 바깥쪽으로 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선택하고 기준 찍고 이렇게 90도라고 숫자를 주면 이렇게 방향이 틀어지게 되겠죠. 얇은 쪽이 밖으로 가는 식으로. 그래서 이동을 해가지고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 끝을 여기 끝에다 이렇게 붙여주세요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알았죠? 요거까지는 이해하시겠나요? 자, 750짜리 문은 그냥 여기서 옮겨서 여기로 가져가면 되는데 900짜리는 방향이 안 맞아서, 자, 저 이렇게 위치 대충 맞춰줄 때는 클릭하고 클릭한 상태로 들어가는 거 알죠?
예, 별로 선호하지는 않지만 이런 식의 움직임을 의외로 이렇게 많이 씁니다. 다만 이제 얘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게 방향이 안 맞아서 대칭을 해줘야 되죠. 예. 대칭해서 이렇게 반듯하게 뒤집어 준 다음에 대칭했죠. 예. 얘를 지우고 이제 얘가 이 방향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얘를 복사를 하겠죠. 이쪽에다가 이렇게 복사를 하고 이렇게 복사를 하고 이렇게 위치를 다 만들어 줬어요.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자, 제가 이제 설명하려는 게 하나 남아 있어서 그래요. 뭐냐, 요 두 개 맞추는 거는 좀 전에 해봤으니까 알겠는데, 이제 잘 들어주세요. 이거를 맞출 거거든요. 그러면 아까도 말했다시피 얇은 게 바깥쪽으로 갈 거라 오른쪽으로 얇아져야 돼요. 즉 얘가 이런 식으로 돌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90도를 돌릴 거예요. 회전해서 찍고 마이너스 90도를 주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옮기는 게 이 끝을 여기다 붙인다가 지금 이거의 포인트잖아요. 그쵸? 이게 이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였고, 근데 사용하다 보면 이걸 좀 더 빨리 할 수 없느냐라는 개념도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걸 빨리 할 수 있다? 아니, 명령 어차피 두 번 써야 되니까 빨리 하고 말 거야.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저것 쓰다 보니까 3D에서 쓰는 명령까지 갖고 와서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다만 2D 개념으로 쓰는 건데, 얼라인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얼라인, 정렬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단축키는 AL이에요. 1번을 1번과 무조건 그 위치를 맞춰주고, 2번과 2번은 크기가 같다면 같은 점이 될 것이고, 크기가 다르다면 방향만 맞춰주는 건데 뭔 말이야 할 건데,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 객체에 요 지점이 이리 왔으면 좋겠고 이 지점이 이리 왔으면 좋겠는데, 크기가 맞는다면 이 끝점과 이 점은 무조건 원래 맞는 거고요. 1번은. 2번은 여기가 같으면 맞는 걸로 보일 거고, 만약에 작거나 크면 이 방향으로 맞는 거로 인식을 하면 돼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자, 이런 식으로 여기를 여기로 가져가는 그런 방식인데, 이게 원래는 3점이어야 돼요. 하나, 둘, 셋. 그래서 3D에 쓰는 건데 2점까지만 쓰는 걸로 얘기를 할 거예요. 2D에서 쓸 때는. 그래서 단축키는 AL을 하시고 선택을 한 다음에 이걸 움직일 거니까, 자, 그리고 엔터를 친 다음에 이 객체의 이 첫 번째 점을 1이 가져가겠습니다. 클릭하고, 이 객체의 두 번째 점을 1이 가져가겠습니다. 클릭하고, 엔터를 치면 이렇게 회전과 이동이 동시에 적용됩니다. 자, 여기도 한번 다시 해볼까? 얼라인 해가지고 선택해서 엔터를 친 다음에 이 끝을 여기로, 이 끝을 여기로 이런 식으로 하고 엔터 치면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미러가 되지는 않아요. 회전과 이동까지는 가능하지만 미러가 되는 그런 개념은 전혀 아니에요. 자, 만약에 봐봐, 이거를 이제 여기는 이제 1800짜리인데 여기다 이제 1200짜리 넣어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 자, 봐주세요. AL을 해서 선택해서 이 끝을 여기로 갖고 왔어요. 지금 딱 봐도 여기 여기 넓이보다 여기 사이즈가 작은 게 보이죠? 두 번째를 여기로 했어요. 그래서 엔터 치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방향만 맞추는 거예요. 우리는 딱 무조건 맞추는 걸로 인식이 되겠지만, 같은 크기를 줬으니까 맞춘 걸로 인식이 되는 것 뿐이지, 같은 크기가 아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는 이해하셨죠? 두 번째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는 게 이게 있어요. 여기는 세 점을 안 찍는다는 건 이해되시죠? 왜냐하면 3D가 아니니까. 그래서 세 번째 안 치니까 엔터를 치는 거예요. 근데 엔터를 한 번 더 치라 그랬잖아. 왜 더 치라 그러냐면은 정렬점의 기준을 객체의 축척에 적용하시겠습니까? 예, 아니오거든요. 현재 뭘로 돼 있어요? 즉 엔터를 치면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오가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를 억지로 얘를 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맞춰지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크기를 맞춰버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축척의 가장 큰 단점이 뭐예요? 한쪽으로만 늘어나질 않아.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가 신축을 배웠을까? 여기는 축척이 적용되기 때문에 어떻게 돼버립니까? 여기가 안 맞아버린다는 얘기죠. 이렇게 맞출 수가 없어. 그래서 애초에 얘는 이런 걸 쓰는 게 아니에요. 애초에 가로 세로 같이 커져야 되는 상황이 아니고서는 절대 마지막에 이해를 주는 건 아니에요. 그냥 엔터 치는 걸로 끝을 내야 돼. 하나 찍고 이렇게 엔터를 해야 안 커지고,
알았죠? 근데 억지로 맞추는 경우도 있으니까 생각은 해 놓으십시오. 재밌는 건 이거는 완전히 방향이 반대가 되죠. 그러면 이제 오해될 수 있는 게 잘못 붙을 수 있다는 생각이 할 수 있긴 한데 의외로 잘 붙더라고요. 이렇게 놓으면 돌아서 이렇게 붙어줍니다. 잡아서 여기를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이렇게 맞출 수 없는 객체들이 꽤 많아요. 그럴 경우에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냥 이동과 회전, 그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 이동하셔서 이거를 여기다 이렇게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이동하셔서 회전하셔서 객체를 이렇게 90도 틀어주시고, 이동하셔서 문은 여기 가운데를 찍으세요. 원래 지금 사이즈가 안 맞아서 그런 건데 가운데를 찍어서 벽에 가운데를 찍어서 이런 식으로 넣어주십시오. 남게 한쪽으로 붙이지 말고. 원래는 이걸 더 덮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사이즈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회전해서 마이너스 90도, 회전해서 90도 들어가지고 이동해서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를 여기로, 자, 이동해서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를 여기로, 이런 느낌으로 주시면은 여기가 완성이 되죠. 이게 이제 이전 수업에 했던 여기까지 개념이 이전 수업에 했던 개념이죠. 여기서 이제 진행을 했으면 하는 거는 뭐냐면 중심선을 먼저 편집을 조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레이어를 관리를 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자, 이렇게 해가지고 중심선을 살리면 이렇게 중심선이 보이겠죠. 자, 그러면 중심선을 제외한 나머지를 끄고 싶어요. 중심선을 제외한 나머지를 끄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레이어를 이렇게 클릭하면 이 레이어로 바뀌는 건 알죠? 선택하고 레이어를 바꾸면 그 객체가 레이어가 바뀌는 거 알죠? 자,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건 지금 아무것도 안 할 때 나오는 게 뭐다? 현재 사용 중인 레이어라는 거예요. 현재 사용 중인 레이어는 불을 꺼버리면 뭐라고 하냐면 사용 중인데 끌 거냐고 물어봅니다. 사용 중인데 끌 거냐고 물어봐요. 이거는 당연히 이제 꺼버리면 안 됩니다. 웬만해서는 끄면 안 돼요. 절대라고 표현하지는 않겠지만 그냥 보여주는 거라면 껐다 켰다 해도 상관없는데, 그게 아니라면 웬만하면 끄지 않는 거를 추천을 드리는데, 그래서 여기서 뭘 빼고 전부 다 끄겠다 그랬어? 중심, 고로 레이어가 뭘로 되어 있어야 될까? 중심이 현재 사용 중인 게 돼야지 이걸 뺀 나머지를 끄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놔둔 다음에 요거 보이세요? 여기 끄기라고 보이세요? 얘를 클릭해 주시면 이 끄기를 클릭했죠. 그래서 봐봐요. 중심을 제외한 나머지들을 이렇게 클릭해 주면 그 레이어들이 꺼지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거는 선택한 객체가 가지는 레이어를 끄겠습니다 하는 개념이에요. 알았죠? 그리고 이렇게 꺼진 객체는 다시 밑에를 누르면 다시 보여요. 그래서 보통 만약에 이제 우리가 중심선만 끄고 싶다 그러면 얘를 눌러서 중심선 선택이면 중심선만 꺼지는 그런 식이 되는 건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실 더 많이 쓰는 건 지금처럼 쓰는 게 아니라 중심선만 빼고 나머지를 끄고 싶은 경우 있잖아요. 그럼 얘를 빼고 선택하는 게 아니라 얘만 선택해주면 얘 빼고 나머지가 숨겨지는 개념이 필요하거든요. 그게 그 옆에 치 분리라고 하는 거예요. 분리 보이세요? 분리는 그러니까 끄기는 선택한 레이어가 꺼집니다고, 분리는 선택한 레이어를 빼고 꺼집니다는 뜻이에요. 알았죠? 분리를 눌러주는데 대신에 분리는 중요한 게 하나 있어. 뭐가 있냐면 분리는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분리를 눌러줘요. 눌렀나요? 설정이라는 값이 보이시죠? 설정이 기본이 뭘로 걸려 있냐면 여러분들은 아마 잠금 및 페이드로 걸려 있을 거예요. 그쵸? 잠금 및 페이드는 말 그대로 잠궈버리는 거고 흐릿하게 보이는 거지 없애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 존재한다는 건 어쨌든 걸리적거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끄기로 한번 바꿔주시고 한 번 더 끄기를 하셔야 돼요. 2번 하셨어요? 그리고 중심선을 클릭하고 엔터를 치면은 중심선을 제외한 나머지가 꺼집니다. 되셨나요? 자, 조금 안 보이는 게 있어서 색깔을 잠깐 바꿔놓을게. 중심선을 다시 나중에 빨간색으로 바꿀 건데 지금 잠깐만 저는 이 색깔로 바꿀게. 잘 안 보여서. 여기 이제 레이어 0번은 여기 이거 0번도 꺼졌을 거예요. 왜냐면 선택한 것만 빼고 껐으니까 0번만 잠깐 켤게요. 그럼 0번이 켜질 겁니다. 레이어도 0번으로 바꿀게요. 왜냐면 겹치지 않게 그러니까 저기 중복이 되는 느낌이 안 가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사각형을 렉탕을 여기서 이렇게 그릴게요. 여기 끝에가 직사각형 개념을 잡을 수가 없으니까 반대편에서 이렇게 그릴게요. 그럼 사각형이 그려졌나요? 사각형이 그려졌나요? 요렇게 그릴 수 있는 객체가 거의 없을 겁니다. 우린 연습이니까 이런 걸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다른 평면도들 보면 절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알았죠? 자, 하지만 지금 어차피 개념상이니까 옵셋을 대략 한 1500 정도만 얘를 이렇게 한번 빼보겠습니다. 1500도 너무 길긴 한데 1500 정도 뺄 거고요. 사실 요 도면은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릴게요. 어제 제가 지나간 식으로 말씀드렸는데, 제가 사각형을 여기다가 420,297을 사각형을 하나 그릴 거예요. 제가 여기다가 420297의 사각형을 하나 그릴 거예요. 그리고 옵셋을 10으로 한번 이렇게 줄 거예요. 알았죠? 혹시 420297이 뭔지 아세요? A3 크기입니다. 이 종이가 지금 A3 크기라는 거예요. 당연히 이걸 A3 집어넣을 수는 없죠. 우린 줄여서 넣어야 되니까 몇 배를 줄일 거냐 판단하려면 반대로 축척을 줘서 얘를 선택한 다음에 몇 배를 줘보면 돼요. 알았죠? 그 비율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데, 이 도면은 대략 50배면 충분해요. 아니, 가득 차요. 어때요? 50배면 여기 치수 넣고 해도 공간이 충분히 되겠죠.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이 비율을 내가 판단을 해야 돼요. 몇 배짜리 주는 게 맞을 건지, 그러니까 즉 몇 분의 몇으로 줄일 건지를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50배면 되겠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이제 내 머릿속에 50이라는 숫자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럼 모든 숫자의 곱하기 50을 해주셔야 돼. 모든 숫자의 곱하기 50을 하셔야 돼. 무슨 말이냐, 우리 도면에 유심히 봐보시면 치수가 말입니다, 중심선에서 사이가 벌어진 게 보이십니까? 치수가 중심선 끝에서 떨어진 채로 치수가 기입되어 있는 게 보이십니까? 우리는 보통 치수를 주면 숫자가 나오든 안 나오든 이렇게 치면 여기 딱 이 끝에가 여기에 붙어요, 안 붙어요? 붙죠. 근데 이 도면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마치 느낌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이렇게 떨어져 있는 느낌으로. 네, 이제 떨어져 있냐라고 지금 물어보는 거잖아요. 떨어져 있죠. 얼마나 떨어졌을 것 같아요? 그냥 여기는 한 1cm 떨어뜨린다고 생각하는 게 제일 편해. 그러면 1cm는 10이죠. 나중에 출력해서 10이 되려면 나누기 50을 해서 10이 되려면 얼마가 돼야 될까요? 그렇죠. 옵셋 500 정도를 여기다가 한 번 더 줍니다. 이렇게. 그럼 이게 떨어질 거리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치수까지 거리가 얼마나 될까? 이것도 한 11cm 주면 될 것 같아. 이렇게 한 번 더 주고, 두 번째 치수가 하나 더 있죠. 그쵸? 그지 않아요? 이렇게 하나 더 주고, 이런 식으로 세 개를 잡아주는 겁니다. 이건 이제 나중에 잡아도 되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제가 500이라고 수치를 주는데 아무리 봐도 500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꽤 되거든. 근데 원리를 설명드렸죠. 제가 나중에 이게 1cm 간격을 보면 좋겠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이게 1cm라는 게 아니라 내 판단인 거예요, 판단이. 그래서 치수도 1cm, 1cm면 좋겠다 한다면은 1cm가 10이니까 이거 50분의 1로 줄일 거니까 반대로 500을 줘야 나중에 50이 나눠졌을 때 1cm가 된다는 얘기겠죠. 이해되시겠나요? 그 개념을 잡아준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처음에 여기다 사각형을 그렸고 그걸 몇 배를 줘볼지를 판단하는 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몫인 겁니다. 그래서 50배를 곱해줘야 한다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내가 부엌이나 방이라는 글자를 쓸 건데 여기 3mm를 주고 싶어요. 아니 2.5mm를 주고 싶어요. 그러면은 얼마짜리 글자를 써야 될까? 얼마? 125. 2.5짜리 쓰자고 했으니까.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모든 값이 계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처음에 그렸던 사각형은 지워버립니다. 처음에 그렸던 사각형은 지워버립니다. 지우셨어요? 자, 연장이라는 명령을 실행해볼까? 그래서 요 안쪽에 사각형만 선택해주세요. 선택하셨어요? 선택하셨어요? 자, 이게 저는 그냥 1500을 낸 거지만 이걸 좀 덜 나올 수도 있고 더 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 보시면 중심선들이 객체를 지나가는 게 보이십니까?
그래서 더 튀어나온 게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도면에 중심선들이 더 튀어나온 거 보이세요? 보통 이런 식으로 더 튀어나오게 돼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저는 그 거리를 1500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엔터를 친 다음에 여기를 클릭, 여기를 클릭, 여기를 클릭 이런 식으로 해서 튀어나가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밖으로 튀어나가게 하고 종료를 해줄 겁니다. 이런 식으로 튀어나가게 해 줄 거고요. 자, 이렇게만 튀어나가는 게 아니라 안으로도 좀 튀어나가죠. 근데 안에는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없죠. 안에는 뭔 사각형을 그려서 좀 더 튀어나오게 할 수가 없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어. 선택해서 찍고 이쪽으로 해서 한 너무 많이 튀어나가지 않고 한 500 정도 준 다음에 500 엔터를 치고 또 하나 또 클릭해서 또 500 엔터 치고 이렇게 하셔야 되거든요. 안쪽으로도 이렇게 튀어나가야 돼. 근데 이거는 그렇게 하지 말고 잘 안 쓴다고 얘기는 했지만 길이 조정이라고 기억하시죠? 길이 조정에 증분 눌러가지고 500을 준 다음에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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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으로도 각각 튀어나온 느낌이 들죠. 이런 식으로 해서 맞춰주십니다.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이후의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또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 다만 지금 오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개념에서만 설명을 하는 거니까 나중에 달라진다 해서 오해하지 마세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면 그냥 그림으로 넘어가면 될 텐데 이왕 온 김에 치수 얘기를 조금 진행할 건데 우리 이게 몇 배 주자 그랬었어요? 50배 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안 맞으면 나중에 바꾸면 되니까. 그래서 D 엔터를 주세요. 이게 치수에 대한 수정의 개념인데 도면이 만약에 이게 몇 배라는 개념이 생기잖아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여기 수정에 들어가 가지고 여기 문자라고 있죠. 문자 탭 문자에서 2로 좀 바꿔주세요. 2가 생각보다 작지 않아요. 문자를 2로 줍니다. 높이를 문자 높이 2로 줍니다. 주셨죠? 그리고 맞춤을 이 축적 비율을 적용시켜 줍니다. 우리 몇 배다? 50배. 그리고 확인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글자 크기나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될 거니까요. 똑같이 얼마짜리 치수는 다행히 얼마짜리라고 우리가 계산 안 해도 돼. 이렇게 비율만 넣어주면 돼. 그래서 봐봐, 치수를 먼저 넣을 건데 여기 위에를 본다면 여기 끝에를 찍고 여기 끝에를 찍은 다음에 이렇게 올려가지고 여기 끝점이나 여기 중간점 있죠. 제가 사각형을 그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끝점이나 중간점 있죠. 여기를 그냥 찍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클릭해서 여기 선상에 맞춰주려고. 이해하셨나요? 아 근데 죄송한데 이거 하기 전에 레이어를 먼저 저기 뭐야 치수 켠 다음에 치수로 한번 바꿔주세요. 치수 켠 다음에 치수로 바꿔주세요. 바꾸셨어요? 치수를 레이어를 켠 다음에 치수로 바꿔주세요. 바꾸셨어요? 치수는 복사될 객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레이어를 바꿔놓고 하는 게 편합니다. 선 같은 경우는 옵셋을 많이 주기 때문에 변경을 해야 될 일이 많아서 가장 많이 쓰는 걸로 하지만 치수는 계속 치수만 기입될 거니까. 자, 선형을 눌러서 아까 말한 대로 하나 둘 찍고 여기다가 딱 찍어주면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다시 또 여기 찍고 여기 찍어서 이렇게 중간점 같은 데 찍어주면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다가 어쨌든 한 줄에 맞춰서 넣어 주십시오. 우린 지난번에 옆에 가운데 찍는다 이렇게 했는데 어차피 선을 그려놨으니까 이렇게 맞추기 편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마지막 세 번째까지는 가지 말아 주십시오. 여기 두 번째까지에서 이렇게 끝내는 식으로 세 번째까지 올라가지 말고 이렇게 끝내 주십시오. 두 번째에서 끝내는 걸로 해주십시오. 이해하셨어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옆에도 또 그대로 기입해 주십니다. 이렇게 하고 뭐 가운데를 준다거나 전체 넓이를 줘서 또 준다거나 이렇게 해서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잡아서 넣어 주시면은 치수는 재밌는 게 뭐가 있냐면 연결이 돼 버려요. 연결이, 그러니까 점 끝에다 찍었기 때문에 점과 하나로 인식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점이 움직여 버리면 그 치수도 같이 선이 늘어나 버리면 그런 식으로 됩니다. 자, 되셨어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자, 이번엔 주임선의 레이어를 꺼 버릴까요?
그러면 치수만 이렇게 남겠죠. 치수만 이렇게 남겠죠. 해주시면 치수만 이렇게 남습니다. 중심선하고 얘하고 이렇게 지금 연결된 상태라 만약에 선의 길이를 바꿔버리면 우리가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봐봐. 선을 하나 그렸고요. 여기다가 내가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되니까 잠깐만 직교를 걸어가지고 선을 하나 이렇게 줬어요. 그럼 제가 치수를 하나 봐봐. 여기다 주면 이렇게 치수가 기입됐을 거 아닙니까? 살짝 떨어지게. 그러면 요 치수선은 이 객체하고 지금 일체가 돼버린 상황이에요. 이 끝점에. 그래서 내가 여기를 찍어갖고 이렇게 줄이잖아요. 선을. 그럼 이 사이가 벌어질 것 같죠? 치수가 같이 따라와 버립니다. 그래서 이걸 안 따라오게 하려면 뭐 하냐면 얘를 그냥 이동시켜서 살짝 벌려요. 그러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점이 있거든요. 이 점이 여기 끝점에 같이 엮여진 건데 이렇게 띄어버리면 이렇게 하더라도 같이 안 움직이게 돼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넘는데 여기가 좀 아까 작업을 하느라고 그러니까 연장을 하느라고 느리지 않아야 될 걸 억지로 느렸어요. 여기 잡기 편하게 하려고. 그러면 조금 이따 이 선을 편집하면 어떻게 있어요? 이 선이 같이 쭉 늘어날 수 있겠죠. 네, 그런 것 때문에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뭘 하냐면 이동을 해가지고 여기만 이렇게 선택해서 그냥 가운데다 찍고 반듯하게 500이라고 줘요. 그럼 여기에 가겠죠. 치수 자체를 옮겨버리는 거예요. 선택해서 찍고 연쪽으로 이쪽으로 500이라고 줘버리고요. 이동이라 해서 선택하시고 찍고 밑으로 500이라고 줘버리시고 이동이라고 하고 선택해서 찍고 500이라고 줘버립니다. 그리고 이 세 선은 지워버립니다. 아니 이것까지도 지워버릴까요? 다시 그리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500 이제 왜 500인지는 아실 거고 500 띄었고 그 위치로 확인했고요. 그리고 아까 레이어 껐던 거 살리는 거 있잖아요. 아이콘 누르면 레이어가 다 살아나면서 이런 식으로 사이가 좀 떨어져 있게 보이실 겁니다. 자, 요런 느낌이 되게 딱 이제 적용이 됐겠죠. 그럼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이쪽 있죠, 이쪽에. 여기 있죠, 여기 중심선이. 이렇게 길 필요 없죠. 그러면 임의적으로 잡아주시던가, 뭐 수치를 갖고 잡으시던가 알아서 잡으신 다음에 자르게 해가지고 잘라버리고 얘를 지우더라도 치수는 여기까지 안 따라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만약 여기 잘랐으면 얘가 이만큼 늘어나거나 이만큼 늘어나거나 그럴 건데 지금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렇게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문자를 쓰겠죠. 저는 아까 2.5짜리 문자를 쓰기로 했어요. 그러면은 단일행을 하고 한 점을 찍고 얼마를 줘야 될까요? 제가 아까 125라 그랬죠? 각도 0도 주시고 여기 욕실이라고 글자를 적어주고 뭐 네모를 다음 네모를 쳐주시고 아니라면 그냥 하시면 되고요. 글자 이렇게 위치를 맞추신 다음에 직교를 걸어서 복사해서 여기 어디다라고 하나 넣고 직교가 안 들어가야 될 부분은 그냥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복사하시고 이렇게 넣어주시고 이렇게 넣어주시고 여기는 벽이 아닙니다. 이 선이 하나 있는데 여기는 벽이 아니에요. 여기 선이 하나 있는데 이건 벽이 아니에요. 이건 뭐라 하냐면 현관턱이에요. 그래서 얘는 레이어상의 인면이 됩니다. 어찌 보면 이것만 색깔 그러니까 다른 개념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이름을 더블 클릭으로 수정하면 되겠죠. 부엌 해주시고 여기는 방, 여기는 현관, 여기는 거실, 여기는 다시 방 넣어주셔서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되시겠어요? 자, 이 도면에서 마지막은 우리가 뭘 하냐? 아까 여기 분리라는 거 있다 그랬죠? 분리를 누르면 선택한 레이어만 빼고 나머지는 꺼진다 했죠?
여러 개를 선택할 수도 있는데 저는 벽만 선택하고 엔터를 칠 거예요. 그럼 이렇게 남고 다 숨겨질 겁니다. 벽만 선택하고 이렇게 다 할 거예요. 그럼 이 벽만 빼고 다 숨겨있죠. 왜? 자, 가장 중요한 건 이 상태에서 보셔야 됩니다. 절대 확대나 축소시키면 더 축소시키면 안 되고 가장 최대로 볼 수 있는 상태에서 해주셔야 돼요. 뭘 할 거냐? 이제 해치란 레이어를 살리고 해치로 바꿔주겠습니다. 레이어를. 네. 해치의 가장 큰 장점이나 단점이 뭐냐면 하나짜리 객체 같으면 얘가 다 안 보여도 들어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하나짜리 객체가 아닌 경우에는 이렇게 경계 끝이 안 보이면 해치를 넣을 수 없는 공간으로 인식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조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옛날 같으면 무조건 안 되는데 지금은 인식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기본 조건은 인식이 안 된다. 즉 공간이 없는 걸로 인식이 돼서 해치가 안 들어갈 확률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보여준 상태에서 되도록 잘 찍어 주시라 하는 거고, 만약에 애매하다면 Z 엔터 엔터를 치면 휠로 굴리는 거하고 다르게 부드럽게 Z 엔터 엔터를 치면 이렇게 부드럽게 확대 축소를 시킬 수도 있어요. 살며시 조정할 때 이게 편합니다. Z 엔터 엔터를 쳐주시면. 대신 문제는 가운데에서 확대 축소가 되기 때문에 한쪽을 키워줄 수가 없어요. 이쪽 어디 오른쪽 기준 왼쪽 기준 안 돼. 무조건 가운데 기준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해치 명령을 실행한 다음에 안시 31번을 주고 마우스를 갖다 대면은 색깔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여요. 이건 너무 간격이 어쩌다 조밀하다는 얘기입니다. 한 10을 줘보시고 가져가면 그래도 조밀한 것 같아요. 한 30 정도 줘보시고 이렇게 가져가 보면 아, 이 정도면 되겠다 판단이 됐을 때 클릭을 해주시는데, 완전히 통으로 갈 것 같으면은 한 번에 다 클릭하시고요. 따로따로 해주는 게 좋겠다, 나중에 편집되면 따로 해야겠다 그러면은 종료하고 해치 다시 실행하고 마지막까 기억할 테니까 이렇게 공간에다 클릭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해주시면 되고, 그게 아니라면 이렇게 공간을 한꺼번에 잡아가지고 넣어주시고,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잡기 힘들면 확대시켜서 클릭해 주시면 돼요. 알았죠? 해치 준 다음에 확대를 시키면 몰라요. 자,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레이어를 다 켜시면은 현재 도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개념은 다 끝난 거고, 여기다 아까 네모 하나 그렸던 거 기억하시죠? 사각형. 자, 다시 레이어 다 켠 다음에 레이어 0번으로 바꾸시고 사각형을 420297 주시고 옵셋 10을 준 다음에 축척을 선택하시고 50 주셔가지고 이게 들어갈 위치만큼 조정을 해가지고 최대한 딱 맞춰가지고 이렇게 완성해 주시면은 도면이 킬수 나겠죠. 사실 50배는 좀 작습니다, 작기는. 근데 이제 최대한으로 타이트하게 맞추다 보니까 50배 정도를 주라고 하는데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도면을 그려줍니다.